본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신연예인지옥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대대이고 666 부대의 배경이 된다. 70% 정도의 사실과 30% 정도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내가 처음 자대에 와서 빵거리를 달고 있을 때였다. 한참 얼어있는 내게 자그마치 상병 7호봉이 담배를 청했다. 야, 담배 하나 줘봐. 이병 장석조 여기 있습니다. 야 석조야 주지마. 아 진짜 한용칠 상병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고참 들게 이를 겁니다. 알았어. 이르지마. 헐, 이등병이 상병에게, 그것도 꺾인 상병에게 저런 말을? 한용칠 1997년 1월 군번이다. 원래 특공대로 배치됐다가 여러가지 사고를 치고 공병대로 재배치 받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용칠의 평소 행동이 남들과 좀 다른데 모자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며 손가락을 물어뜯는다. 그리고 말을 자주 더듬었다. 또한 사격 시 총구를 돌린다든지 M2 장관조를 할 때 손을 놔버린다든지 작업할 때 낫을 던진다든지. 그래서 한용칠은 작업이나 훈련에 무조건 열애였다. 아니, 아예 내무실에서조차 기수 열애되었다. 어쩌면 내가 군생활을 하면서 본 유일한 기수 열애 인물이다. 97년 1, 2월이 한동기인데 얼마나 한용칠 때문에 동기들이 연대 책임으로 고생을 했기에 같은 동기들도 한용칠을 동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들이 한용칠을 무시하거나 구박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권했다. 그만큼 한용칠에게 쌓인 것이 많은 것 같았다. 좌측 골대 찍고 의무차랑 찍고 선착순 5명! 이때 뒤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한용칠이 달려온다. 1등. 이 일 이후로 한용칠은 모두에게 의심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 한용칠의 운전면허증이 들켜버렸다. 뭐야, 한용칠 이 자식 운전면허증 있잖아. 그것도 1급. 대체 어떻게 필기시험을 통과한 거야? 그렇게 고참들은 한용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연초를 하는 군필자들은 모두 알겠지만 월말이 다가오면 담배가 부족해진다. 고참들이야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후임들을 연초자로 등록해서 부족하지 않게 확보한다지만 1, 2등병들은 담배 수급에 큰 애로사항이 꼽힌다. 그래서 한용칠은 머리를 굴린다. 새로 신병이 오면 담배를 빼서 피우는 것이다. 그렇게 담배를 하나하나 모아서 피우다가 모아놓은 것이 걸려서 고참들에게 치도곤을 당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상당히 찌질하고 무능했으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말 그대로 중대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그냥 바보. 그게 바로 한용칠이었다. 신기한 건 1병 때 실시한 태권도 단증 심사에서 통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괴한 고참 한용칠이라 불렀다. 나도 처음에는 그가 바보인 줄 알았다. 헤헤, 담배 하나만 주라. 안 됩니다. 고참들이 절대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 장석조, 죽을래? 빨리 안 내나? 잘못 들었나? 한용칠이 말도 더듬지 않고 살기를 내뿜었다. 야, 한용칠, 이 삐리리 쉑 또 담배 삥 뜯고 있었지? 뒤질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맞구마이 뒤지려고. 나는 그때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도 한용칠은 꾸준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뻘짓으로 계속 기수 열애를 유지했다. 그러던 와중 육군본부에서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1996년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해안선 강화를 위해 우리 중대가 동해로 파견된 것이다. 1998년 11월 12월 2달 동안 우리가 맡은 구역 2.2km에 철책을 설치하고 초소 작업을 해야 하는 엄청난 강도의 작업 명령이었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뺑이 치는 작업을 2달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거세고 추운 바람 속에서 해야 했다. 초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인치 블록이 들어가는데 이걸 한 손에 하나씩 양손에 들고 일일이 절벽을 따라 날랐다. 만약 손에 힘이 빠져 블록을 놓칠 경우 절대 줍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 우리처럼 투입된 다른 공병의 경우 블록을 줍다가 낙사한 병사가 몇 명 있다는 걸 우리는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만큼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이 2달만큼은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참들은 내무천막 안에서도 후임들을 갈구지 않았다. 초소 작업에는 한 초소당 4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병장 1명, 상병 2명, 1, 2등병 1명, 이렇게 말이다. 우리 중대는 병장 상병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휘관 입장에서는 편한 점이 있었다.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을 이때 보게 되었다.
나는 한용칠과 한조가 돼버렸는데 한용칠, 김태준, 신상길, 그리고 나. 우리는 절벽 아래 초소에 가게 되었다. 상당히 한적한 곳. 주변에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군사 경계 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물론 현지 주민들도 지휘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끔 들어올 수 있는 통제 구역이었다. 그때 김태준 상병이 입을 뗐다. 야, 한용칠. 뭐해, 이 삐리리야. 공구리 안 비벼? 이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네? 우와, 졸라 빡치네. 야, 한용칠. 꼴에 병장이라고 대가리 힘주고 다닌다 그거지? 김태준 상병과 신상길 상병은 97년 3, 4월이다. 명백한 후임이다. 하극상이라고 하던가? 우리 중대는 예전에 한번 중대가 공중분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고참들이 사라지고 신병들을 한꺼번에 받았던 중대였다. 그때 들어왔던 군번이 97년 1, 2월 그리고 3, 4월 두 동기를 합치면 50명에 육박한다. 그래도 3, 4월이 머릿수가 67명 정도는 더 많다. 1, 2월과 3, 4월은 짬이 적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짬이 찰수록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당연히 1, 2월이 고참이긴 하지만 3, 4월의 머릿수가 더 많아서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항명을 하기도 했다. 1, 2월 고참들은 같은 동기인 한용칠을 동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용칠은 부대에서도 3, 4월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그러는 건 처음 봤다. 너희들 지금 뭐라고 했어? 귓근형에 공구리 쳤나? 이게 못 들은 척하고 있어? 야, 한용칠. 여기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 거 알지? 확 대가리를 꺾어서 바닷가에 던져버릴라. 이제 그만 정체를 드러내시지. 연기 그만하고. 사실 나도 궁금했다. 그때 내가 느꼈던 한용칠의 그 모습. 순간 살기를 느꼈었다. 왠지 큰일이 터질 것 같아서 나는 삽과 곡괭이를 옆으로 치워두었다. 드디어 한용칠이 움직인다. 특공대에서 차출해서 뽑아갈 정도로 신교대 성적이 우수했다. 신교대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백일휴가 때 며칠 휴가를 붙여준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훈련병들이 낚여서 열심히 훈련했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외모는 어떤가? 유격대 선착순 1등을 했었다고 들었다. 거기다가 태권도 단증도 한 번에 통과했다. 병장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바보 행세했던 한용칠. 과연 오늘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긴장되는 순간이다. 살려줘. 죽기 싫어. 나 병장 안 할래. 응? 봐주라. 응? 한 번만 봐줘. 순간 신상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한용칠. 허허, 이것 봐라. 아유 한다. 아우, 뭐하냐. 이거 안 놔? 확 그냥 찍어버리기 전에 놔? 드라마에서만 봤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 그런 광경이 지금 내 앞에 펼쳐졌다. 너 부대 가서 한 번만 더 깝쳐봐. 그때는 아주 그냥 허리를 접어버릴 테니까.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아이씨, 안 와? 이런 배알도 없는 야, 면상 돌리고 있어. 짜증나니까. 한용칠은 정말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잘못 봤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용실에게도 저녁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저녁자가 겪어야 하는 당연한 통과 의례, 짬이다. 짬이란 짬 시킨다는 말의 준말로 전역하는 고참을 멍석말이 한다든지 가벼운 린치를 가하며 축하해주는 송별식 같은 것이다. 한용칠은 이 짬을 좀 거칠게 당했다. 그래도 저녁이 기쁜지 한용칠은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우리 중대의 기수열에 한용칠은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이때였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참들이 엄청 황당한 얼굴로 내무실에 뛰어들어왔다. 와, 한용칠 이 자식 이거 다 뺑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대가 담당하고 있는 외곽 근무는 위병소다. 우리 대대는 전통적으로 1중대가 위병소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병조장과 3교대로 초병을 돌린다. 한용칠! 이야, 이제 아저씨네. 잘 가라. 잘 가십시오, 개구리 아저씨. 하하하하. 용칠씨? 그래. 잘 놀다 간다. 뺑이들 쳐라. 말도 안 돼. 그게 연기였다고? 2년간 그 엄청난 모욕감을 견뎌낸 한용칠. 왜? 도대체 뭐 때문에? 한용칠이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흉터가 꽤 많다. 아마도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군대에서만큼은 다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2달 전 삽질하다가 밑고참이 곡괭이로 내 오른손을 찍어서 뼈에 금이 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될까봐 무척 걱정했었다. 한용칠은 군 생활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고 한다. 작업이나 훈련을 거의 안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만약 이 모든 게 작전이었다면 그는 성공한 것이다. 기괴한 고참 한용칠. 그는 전설이다.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